2025년 2월 9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일 날 오전에 전체 내용 나갈 거고요. 위험점검은 솔직히 이제 작년에 계엄이 가장 컸고요. 이제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 해소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전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으나 우리가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냐면 우리 해소할 테니 예전에는 너네 빚을 줄여서 돈을 갚아라 하는 거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걸 봤으면 IMF 안 맞으면 더 성장했겠죠. 물론 이제 그 금융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건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터지는 거였고 지금은 건전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위험, 제2금융권 위험, 리세션, 한계기업 한꺼번에 다 같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바닥을 찍고 있고 우리 바닥을 깨고 땅 파고 들어가는데 이유가 이제 미국장이 흔들릴 때 나오는 거죠. 근데 금요일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미국장이 조금 내려앉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미국이 상승한 폭이 크다 보니까 지표가 크게 하락했지만 충격은 좀 크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미국을 가야 하냐? 지금 스톱이 걸려버렸고 금리 인상은 고로 갑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나 미국이 서져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정상 금리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결국엔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추경밖에 없어요. 추경을 하면 인하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보다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재정 구조가 건전하게 하는 나라가 미국인 거고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 둘 다 있지만 미국 부동산은 LA 화재 사건 이후로 아마 좀 이것도 물가 상승을 이끄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DS는 33에서 33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45원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25원대 이게 지지가 나오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요. 지지 안 나오면 쭉 내려갈 겁니다. 35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CDS가 이 정도로 높은 상태다. 우리나라 33이면 양호하죠. 계엄이 터졌음에도 트루키나 남아공보다 훨씬 나은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 정책과 자산 가격 조정 이번에 자산 가격 조정이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용 위험은 영향력은 높은 편이지만 발생 가능성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미 발생해진 상태다 보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근데 이 경기 침체와 신용 위험을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다음에 하워드 막스가 빌려주는 자산들 투자해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 기회가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대출 문턱이 금리가 높아지니까 노심초사 돈을 빌릴 수 있는 데가 많아야 되고 이자가 높은 거 이자는 더 이상 높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가 IMF에 준하는 상태만 않으면 힘들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2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셜 보시면 높아집니다. 줄도성 있고 이거를 추경으로 좀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역 건설사들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게끔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저축은행과 상업금융 현장 점검해서 중단금하고 한 1년 전에 교부금 안 내려간 거 있었죠. 그거 다 내려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1조 7천억 정도 건설사 보시면 1조 정도는 우리나라가 감당이 가능한 거고요. 한국 기업 증가수를 봤을 때는 점점 더 증가했죠. 17.2. 다른 나라의 증가폭보다 우리나라의 증가폭이 더 크고 24년 3분기 비슷했을 때 거의 20% 육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 부분도 시가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강타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리세션과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시점이 문제고 국제 공제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역습이 있고 중임금 노동자의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 대신 다양한 업력들이 만들어지면 되죠. 배달의 민족 이게 하나의 산업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돈이 돌거든요.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제 혁신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제일 중요한 2000년대의 혁신은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코인 시장이 가져가려면 코인이 주식의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코인이 주식 성격을 가지면 상장을 해야 되는데 주식으로 상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추경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뚜렷한 경기 침체 신호, 추경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요. 가전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경기 침체 경쟁이 심화해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복병들 이런 것들이
힘들었지만 한번 해보자고 하면 혁신이 우리나라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유화학의 이중건데 저는 지금 석유화학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부양 정책도 있지만 실제로는 중동에서 석유화학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구조를 한 번 더 보고 목표가 좀 괜찮아지면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와 일본 금리 인상 시작이고요. 4%로 떨어진 미국 실업률이 금리랑 전망이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인플레가 오지 않는 한 금리는 안 내려오겠죠. 인플레가 유지가 되지, 인플레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행은 연내 주가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27년 말까지 중립금리 도달하고 그러면은 세계 두 나라는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 혼란 충격 원화보다 더 떨어진 엔화 그렇게 보시고 엔화가 더 떨어졌는데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100엔당 95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10,000원은 확실히 넘을 거다 그렇게 보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은 전체적인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물가가 반영되고 0.5% 상승해서 디플레 우려 여전하고 중소비 침체는 침울하고 상당 기간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세국 정책도 있고 과도한 부동산에 대한 성장이 이제 시장이 힘들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후변화에 미국 부동산 가치도 폭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철분 이미자 정책으로서 비용 상승,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으로서 부동산 수요 급진, 그 다음에 화재가 있어가지고 인프라, 새로운 변수, 원자재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이 부동산 전체 시장에서는 짓는 거에 대해서는 성장이 가능하지만 그 기존에 있는 부동산들의 가치가 높아질 거에 대한 질문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험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회도 있을 거고요. 저는 건설업은 좀 새로운 기회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석유화학은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배터리와 관련된 쪽을 같이 걸쳐 있으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태양광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폴리시리콘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성장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은 따로 제가 완전한 적응이 좀 필요하거든요. 추가적인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금 이 정도의 위험 점검하고 그다음에 ETF 정리 정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위험 점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